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9월 12일 오후 12시 34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11.4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예상 움직임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의 다음 움직임 예상해 보면서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하는 지지와 저항선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 더불어 오늘 영상 끝부분에는 퀴즈 이벤트도 있을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지표 RSI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직접 RSI 다이버전스 신호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초록색 신호는 가격 반등 오거나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임을 알려주는 매수 신호고요. 빨간색 신호는 가격 조정 오거나 크게 하락할 것임을 알려주는 매도 신호입니다.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캔들 흐름 보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죠. 일봉상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09.7에서 8K 라인, 여기 잘 말고 올리면서 중요 저항 있다고 말씀드렸던 113K 때 터치만 하고 돌파하지는 못하면서 빠졌다가 다시 반등 시도하던 이때 당시였는데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예상 움직임으로 영상을 올릴 당시 시점 가격대보다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위쪽에 있는 중요 저항 맞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랐을 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저항으로 112.8에서 113K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여기 노란색 네모박스가 제가 저항으로 잡아드린 112.8에서 113K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구간이고, 그 아래로 지지와 저항 구간 타이트하다고 말씀드리면서 110.7K의 흰색 지지선 잡아드렸고 111.4K의 노란색으로 저항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흐름 보시면 캔들 더 이상 110.7K 아래로 빠지지 않고 그대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란색 네모박스의 하단인 112.8K를 터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어서 고점 높이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지만 여전히 그 아래 제가 잡아드린 111.4K에서 잘 지지를 받아준 모습이죠. 이후 큰 양봉 울리면서 노란색 네모박스의 상단선인 113K를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캔들 나오고 있을 때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었죠. 각 중요 구간 터치하면서 저항받고 빠졌다가 다시 지지받으면서 반등했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113K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서 여전히 노란색 네모박스 즉 113K는 중요한 상태고 위로 좀 더 치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113.5K에 있는 저항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캔들 움직임 보시면 노란색 네모박스 안에서 머뭇거리던 캔들은 이내 아래로 흐르면서 노란색 네모박스를 이탈한 채로 캔들을 마감했습니다. 이 노란색 네모박스까지 올라오면서 저항 리테스트하고 이내 큰 음봉으로 전환해버리게 되죠. 아래로 쭉 빠지면서 제가 지지로 잡아드린 110.7K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반등 노리고 있는데 현재는 노란색으로 잡은 111.4K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보시면 제가 잡아드린 구간 안에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반등 왔다가 저항받고 빠지면서도 제가 잡은 구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마디마디 다 잡아드리고 있고 전체적인 파동상 그림도 지금까지는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가 제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주 시나리오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비트가 지금 110.7K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전 직전 저점 110K에 있는 직전 저점을 갱신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보기 전에 비트가 어제 왜 이렇게 큰 음봉을 내리면서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의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어제 비트가 저항을 맞고 빠지기 시작한 이 노란색 네모박스 이 구간에 중요한 저항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해당 저항의 첫 번째 근거로 역회된 숄더 패턴을
줄 수가 있겠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현재 비트 차트에서 113K 부근은 이전에도 비트가 돌파하려고 하다가 여러 번 실패했던 강한 저항이 작용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현재는 이 113K를 넥라인으로 하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트가 현재 수준에서 벗어나서 더 큰 반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번 돌파하는데 실패했던 113K를 돌파 안착해야 하지만 어제도 이에 실패하면서 아래로 급락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13K 부근은 패턴상 뿐만 아니라 차트를 보다 큰 타임프레임 일봉상 보더라도 이 구간을 빼기 전에는 비트가 상승하거나 반등할 때 중요 지지 역할을 해줬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신고점을 한 번 더 경신하러 올라갈 때도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려줬던 걸 알 수가 있고 이후 빠질 때도 이 구간을 한 번에 빼지 못하고 일봉상 캔들 6개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 구간이 지지로 작용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아래로 빠진 후에는 저점 갱신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가 벌써 3번째 나왔지만 여전히 실패한 상태로 남아있는 만큼 강력한 저항대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하락을 예상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근거는 바로 RSI 지표상에서의 하락 다이버전스 포착이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아직 이렇게 캔들 쭉 빠지기 전에 이 캔들 만들어지고 있을 때죠. 이때 RSI 지표상 캔들과 고점 간 갭이 하락 다이버전스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즉 캔들의 가격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시장의 힘은 약해지고 있는 시그널이 보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매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RSI 다이버전스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 보세요. 캔들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입니다. 근데 RSI 지표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시장의 힘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이후 조정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크게 상승하기 전에는 역시나 RSI 지표에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강세 다이버전스는 캔들의 저점에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빠질 때 캔들이 아직 이전 저점을 내리지 않았죠. 여전히 위쪽에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SI 지표는 보시면 이미 저점이 같은 구간에서 아래로 더 빠져 있어요. 캔들과 RSI 간 저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상승할 거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캔들 쭉 하락하면서 저점이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RSI 지표는 저점이 많이 빠지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캔들과 RSI 지표 간의 저점 간 괴리가 관찰이 되고 있죠. 이는 가격 상승 신호고 보시면 실제로 상승하거나 반등하는 움직임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 RSI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제가 잡아드린 저항 구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포착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 예상할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차트 외적인 부분에서 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하락이 어제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수정치가 아주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고용지표, 그러니까 일자리가 당초 발표된 것보다 무려 91만이 넘는 수치로 과대하게 통계 발표가 되었다라는 게 미 당국의 얘기고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년 동안 미국 일자리 증가 폭이 기존 발표 수치보다 매달 7만 6천 명이나 적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발표에서 고용 증가 폭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통계치 하향 조정 폭은 2002년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합니다. 즉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도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거고 그에 따라서 비트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과 내일도 시장에 큰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먼저 오늘은 저녁 9시 반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미국의 최근 고용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같이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최근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비트가 하락 움직임을 보였던 걸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따른 예상 가능한 변동성을 근거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단기 하락 시나리오를 유지할 거란 말씀 드리겠고요. 이렇게 상승 ABC 그리고 하락 ABC
해당 단기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크게 A, B, C로 이번 반등 조정의 마지막 파동이 이어지지 않을까 분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A, B, C로 조정이 끝이 나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바로 빠지는 그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17일에 있을 금리 인하가 아직 재료로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로 빠지기보다는 한 차례 더 반등을 주고 빠질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재료뿐만 아니라 지지난주 그러니까 지지지난주네요. 3주 전 CME 갭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3주 전 CME 갭은 116.9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CME 갭이 비트의 움직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보통 비트 차트에서 CME 갭은 단기간에 채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CME 갭이 채워지지 않은 가격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뺐다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게 제 주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의해서 봐야 하는 변곡 구간은 크게 봐서 3군데 정도 될 겁니다. 그쵸? 일단 첫 번째, 과연 한 번 더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여기서 적당히 받고 상승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다 빼버릴 것인가? 이에 따라서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주 시나리오가 맞게 흘러갈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할지 결정이 날 테고, 두 번째로 상승을 한다면 과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13K를 뚫어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뚫어 올린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제대로 시작된다는 얘긴데, 그럼 그 반등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세 가격대가 앞으로 주의해서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일단 이 세 번째 가격 포인트는 반등이 제대로 시작된 후에 중요성이 커질 테니까 일단 지우고, 만약 비트가 지금부터 제가 예상한 대로 한 차례 더 빠진다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가. 일단 오늘 텔레그램에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110.4K 여기를 뚫고 내리는 순간 이전 저점 갱신하러 갈 가능성 크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지는 일단 108K대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 중간에도 지지들이 있어요. 110K대 초반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저점이랑 비슷한 수준의 여기도 중요한 지지가 있고, 그 아래로 109K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봐서 108K대는 지켜야, 지금 기준에서는 108.5에서 108.8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켜야 바로 저점 내리지 않고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황 보면서 디테일한 가격대는 텔레그램으로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저점 내리지 않고 바로 상승 시작한다,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A파 나왔고 여기까지 B파가 짧게 나왔고 이제 C파 바로 시작하는, 그러면 여기 저점 안 내리고 바로 올리겠죠. 그러면 113K 때 돌파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지금부터 바로 오르든 아니면 한 차례 더 뺐다 오르든 9월 17일 금리 인하 전후로까지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 이어서 나올 것을 주 시나리오로 잡겠다. 이후에는 재료 소멸하면서 큰 하락 파동 이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 112.2K에서 112.5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포지션 물량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10.5에서 110.3K까지 유동 물량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24시간 기준에서는 113.8K까지도 유동 물량 확인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110.4K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래 위로 모두 유동성 풍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현재 가격대보다 위쪽 구간으로 113.6K에서 114K, 그 위로 117K까지도 청산시킬 수 있는 물량 많은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10.5K에서 107K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 RSI 활용한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고 자료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RSI 다이버전스 신호 자동으로 표시해주고 매수 매도 타점 알려주는 소스코드 역시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RSI 소스코드라고 자료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위쪽에 있는 노란색 네모박스, 특히 113K 정말 중요하고요. 노란색 네모박스 아래로 111.8에서 112K, 이 구간이 현재 비트 가격대에서 가장 가까운 저항입니다. 맞고 아래로 빠지면 110.7에서 110.4K,
여기 지지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 지키지 못하고 빠질 시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전 저점 갱신해서 내려갈 가능성 크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지는 상황 보면서 업데이트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관점이나 저항선 그리고 지지선 등은 제 개인적인 분석에 의한 의견일 뿐입니다. 그러니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매하실 때 본인의 전략과 원칙을 잘 세우시고 매매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말씀드렸던 퀴즈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네모박스 안에 들어갈 공통된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0에서 100 사이 값을 가지는 차트 분석상 지표로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매수 상태임을,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 상태임을 나타내고요. 캔들과 이 지표 간의 괴리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가격의 다음 움직임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에서 빠지지 않고 설명드리고 있는 지표죠. 이 지표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해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9월 10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11.8K 부근에 있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